네, 안녕하십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 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장 진성준입니다. 제가 기자실에 참 자주 찾는데 저도 좀 기자실에 찾는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너무나 우리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분들의 어려운 형편을 호소하고 또 이에 대한 지원을 자꾸 촉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기자회견을 통해서 현재 정부가 제출한 올 1차 추경 예산안 14조 원의 대폭적인 증액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의 의견 접근이 상당히 이루어져서 지출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정부가 이에 대해서 화답하고 있지 않은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리고 저희 당이 우리 국민께 약속드린 날이 오늘이 시한입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합의를 도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통과됨으로써 시름에 빠져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희망을 선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그에 덧붙여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저희 을지로위원회가 선거 국면을 맞아서 전국을 돌면서 각 지역의 자영업 소상공인들을 만나 뵙고 그분들의 형편을 청취하고 있는데 코로나 피해 보상과 지원을 위한 추경 증액 못지않게 다음 달 만기가 돌아오는 금융권의 대출금들의 원금과 이자 상환 기간을 유예해 줄 것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매우 컸습니다. 그간의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정상적으로 영업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금융권의 재정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하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는 더욱 확산세에 있고 그 때문에 특별 방역 조치가 강화된 형태로 지속되고 있어서 시장의 경기 또 상권의 경기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출금 상환 만기가 도래하게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자영업 소상공인들은 뭐라고 형편을 말씀드려야 될지 모를 정도로 어려운 형편입니다. 금융위원회의 어려움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만 이번에는 다시 한번 상환 만기 연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호소드리고자 을지로위원회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제 왼편으로 김경만 의원님께서 함께해 주셨고요. 또 이동주 의원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은 생업의 현장에 계시는 소상공인과 또 금융권에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계시는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럼 준비된 말씀들과 기자회견문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오늘 참석하신 의원분들 중에서 이동주 의원님 한 말씀 하시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 특별위원장 이동주입니다. 자영업자들이 가장 큰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의 영업 제한, 집합 금지 등 이른바 이러한 직접적인 행정 조치 말고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2년여간의 매출 저하로 수많은 사람들이 빚과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작년 상반기 기준으로 자영업자들의 대출이 250만 명을 대상으로 한 858조,
달한다고 합니다. 영업 말고도 생활고에 시달리다 보니까 대출을 얻어서 800조가 넘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영난에 처해서 은행권에 대출을 받은 빚만 해도 140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 자영업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돈이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날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 지금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정부의 방역 조치에 협조한 대가로 그에 따른 영업 손실을 감내한 대가로 당연히 손실보상을 100%에 가깝게 지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지만 또 하나 그 과정에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대출로 연명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시급한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오전에 보니까 금융위원회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경제수장의 부총리가 3월달 한 달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기 때문에 3월달에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미온적인 입장과 태도를 좀 보였는데요. 정말로 유감스럽습니다. 정말 이 상인들의 서민들의 생계를 걱정해야 되는 정치권과 우리 정부 당국의 입장에서는 정말 어떻게 이 민생의 어려움에 도탄에 빠져 있는 생계에 두고서 그런 한가한 소리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이라도 당장 입장을 바꿔서 전격적인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모레를 글피를 하루하루를 걱정하고 사는 사람들 앞에서 한 달 후에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라는 것은 정말 한가한 소리입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경제당국을 총괄하는 부총리와 금융위원회에서는 전격적인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네. 다음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구보다 현장 업계를 대변하는 중소기업 중앙회 주문갑 경제정책본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 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주문갑입니다. 중소기업 대출 만기 연장 관련 중소기업계 의견 조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사 개요입니다. 본 조사는 중소기업 323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1월 13일부터 1월 18일까지 실시하였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5.45%포인트가 되겠습니다. 2020년 4월부터 시작된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금 만기 연장 조치는 한룡기업의 78.3%가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추가 연장 필요성은 코로나 확진자가 매일 최대 규모로 확산되고 있고 매출 감소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필요하다는 응답이 87%에 달했고 필요 없다는 응답은 13%에 불과했습니다. 3월 말 대출금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한 유예 조치가 종료될 경우 대출 상환을 위해 추가 대출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절반이 조금 넘는 51.7%로 나타났고 상환 능력이 없어 신용불량을 우려하는 기업은 5.6%에 불과해 일부에서 지적하는 대출 건전성 악화 우려는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대출금 만기 연장 종료 시 필요한 지원 대책은 저금리 대환 대출과 대출 만기금 장기 분할 상환 제도 마련 등 연착륙 방안이 최우선 순위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결과에 대한 시사점입니다. 대출 만기 연장이 코로나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었다는 중소기업이 10곳 중 8곳에 달하고 팬데믹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3월 말 종료 예정인 대출금 만기 연장 조치는 꼭 추가 연장이 필요합니다. 다만 대출 이자 상환유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이자 상환 의지가 높고 대출 건전성을 고려해 금융권 자율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한 분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조경의 정미경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17년째 꽃집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정미경입니다. 해가 바뀔 때마다 올해는 조금 나아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했지만 코로나19로 시작된 어려움은 끝을 몰라 더욱 어렵고 힘듭니다. 장사하는 분들은 대부분 저처럼 대출을 받아서 창업을 하든 운영을 하든 시설을 바꾸곤 합니다. 그렇게 가게 문을 열고 손님을 받고 생계를 유지합니다. 물론 대출이자 원금도 갚아 나갑니다. 어떤 데는 대출을 갚으려고 현금 서비스를 받기도 하고 주변에 도움을 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는 지금 2년째 겪고 있다 보니 그 끝을 알 수 없어 불안하고 오랜 기간 방역에 협조하다 보니 매달 미치는 돈이 장난이 아닙니다. 3년 전에는 한 달에 300 정도 벌었다면 지금은 50만 원도 채 벌기 어렵습니다. 주변에서 폐업을 하거나 휴업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저 또한 식구들이 나이도 들고 상황도 안 좋으니 차라리 당분간 휴업을 하든 폐업을 하는 게 어떠냐고 합니다. 저도 당분간이라도 쉬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폐업을 하거나 휴업을 한다면 제일 먼저 찾아올 은행 사람들이 무섭습니다. 정부에서 저리로 꿔주는 정책 자금도 폐업이나 휴업을 하는 순간 기한 이익 상실이라며 대출 원금을 갚으라고 합니다. 상황이 어려워서 대출 이자도 헉헉거리며 갚고 있는 중인데 대출 원금을 당장 갚으러 한다면 상인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소상공인들은 대부분이 개인 사업자로 채무가 개인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폐업을 한다 해도 대출금에 대한 변제 의무는 항상 따라다니거나 어느 정도의 기간만 유예시키려고 하는 것 또한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폐업, 휴업해도 저희가 일용직을 다니서라도 대출을 갚아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 대출 때문에 장사를 안 해도 우리는 문을 열어야 합니다. 폐업하고 싶어도 폐업을 할 수 없는 이 현실, 우리 같은 소상공인들은 어디에다 얘기해야 합니까? 성실하고 열심히 묵묵히 매일매일 하루를 생계를 유지해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대출 상한 유예 폐업자나 휴업자들에게도 대출 상한 유예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또한 이 사회에서 살아가야 할 일꾼들입니다. 살기 좋은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되도록 많은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준비된 기자회견문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탈출 시까지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의 지속을 촉구합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일일 확진자 수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매출은 여전히 바닥입니다. 그 사이 6개월 동안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차례나 인상되는 등 대출 금리마저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빚을 내 겨우 버티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의 부담은 더욱 커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당장 다음 달인 3월에 종료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입니다. 코로나19 금융 지원을 통해 5대 그룹이 유예한 대출 원리금은 140조 원입니다. 작년 상반기 기준 자영업 대출자는 250만여 명으로 대출 잔액이 858조입니다. 이 중 다중 채무자는 전체 자영업자의 56%인 140만여 명으로 만약 대출 만기와 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연장되지 않으면 빚을 못 갚는 이들이 속출할 것입니다. 최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금융지원은 근원적 해결 방안이 아니라면서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예정대로 종료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대출 만기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끝낸다는 것은 산소호흡기로 연명하고 있는 환자에게서 호흡기를 떼는 것과 같습니다.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사형 선고입니다.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기중앙위가 발표한 대출만기 연장 및 이자 상한 유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87%가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가 2년 연속 계속되고 있고 오미크론 확산세는 그 누구도 예측 못한 상황이라는 점을 적극 고려해야 합니다. 물론 추가 연장을 하면 금융기관들의 대출 건전성이 악화될 것이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대출로 인해 금융권은 오히려 사상 최대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KB, 신한, 하나, 우리은행 등 4대 금융그룹의 순이익만 합쳐도 14조 원을 훌쩍 넘습니다. 여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권 전체로 아우르면 천문학적 수익이 예상됩니다. 이제 금융권도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함께 분담해야 합니다. 비 올 때 우산을 뺏지 않아야 합니다. 금융위원장께 촉구합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를 즉시 재연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 매출 급감으로 폐업조차 못하고 있는 이른바 폐업 준비생들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폐업 시 대출금을 일시 상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폐업과 다름없는 휴업을 하며 장사도 못하는데 임대료를 내기 위해 또 빚을 내고 있습니다. 폐업 시에도 대출 만기, 이자 상환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2월 14일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 선대의 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지난 10일과 오늘 아침에 홍남기 부총리께서는 소상공인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 연장 여부를 다음 달에 확정하겠다고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도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은 부도나 폐업의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출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의 재연장만이 해답입니다. 2월 중 빠른 시간 안에 재연장 조치에 대한 답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에 대한 재연장 촉구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